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미분 파트를 공부하게 될 이한얼이고요. 네, 편입 수학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요. 잘 듣고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첫 시간은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될지,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데 왜 중요한지, 또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배울 거는 미분 파트입니다. 예, 미분 파트인데 이 미분 파트 그리고 다음 달에 배울 적분 파트, 그래서 합쳐서 우리 미적분 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파트는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이죠? 여기 다변수랑 공학수학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다변수와 공학수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게 이 미적분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과목을요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미분적분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미분 파트와 적분 파트가요 실제로 이 상위권 학교에서 많이 나오냐? 상위권 학교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한양대 20년도, 21년도 문제 보면은 이 서형대수, 다변수 그리고 이 공학수학 파트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이 미분적분 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 25문제 중에서 많이 나봤자 5문제, 4문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 파트는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변수 미적분이 있고 이 공학수학에서 또 면적분, 선적분 중에 또 이 미분 방정식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공식, 이 두 가지에 있는 파트는 모두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고. 다른 학교도 잠깐 보여줄게요. 다른 학교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강대가 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가 20문제 나오거든요. 20문제 중에서요 여기 마찬가지로 많이 나와봤자 5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서강대는 이 미분 파트에서 나올 문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역함수 미분법. 예, 그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는 거고. 나머지도 다 여기 뒤에 서형대수, 다변수 그리고 공학수학 파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출제되는 거.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문제가 출제되는데 딱 보면 알죠. 여기 보면 딱 미분적분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파트가 별로 안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되게 중요해요. 기본이 되는 파트입니다. 됐죠? 근데 오히려 이 미분적분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위권 학교라고 흔히 말해서 중위권 학교, 아주대나 광운대 이런 학교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뭐 건대 이런 데서요.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 서형대수 파트는 거의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이 미분적분 여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대도 이 미분적분 파트에서 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이 미분적분 파트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문과와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공부를 했던 학생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미분적분 파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미분적분 파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파트 중에서 가장 외울 공식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파트가 맞고요. 근데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왜 강조를 하냐면은 미분적분을 시험이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식은요 자주자주 쓰다 보면요 그냥 바로바로 외워집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 미분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요 파트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분적분은 딱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가 힘을 실어줄 건데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별표 3개 치라 하는 게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위주로 우리가 문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복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도를 가장 마지막에 빼는 게 이 공학수학 파트가 가장 마지막에 뺄 거야. 요게 1년 커리 중에서 이 공학수학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 난이도로 치면요. 얘가 제일 쉬워요. 알겠습니까? 이 공학수학 파트가 제일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공식을 알면은 그냥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의 사고력, 논리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요거인 거고.
알겠습니까? 편입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 서형대수 파트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알겠죠? 이 서형대수 파트를 제일 힘들어하는데 이 파트는요, 장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울 이 파트, 이 과목 중에서요, 외울 공식이 가장 적습니다. 적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무조건 순수한 개념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공식이 별로 없는 대신에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끄집어내는 거고,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가장 어렵게 출제되면은 어디서 어렵게 출제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이 미분적분 파트가 제일 어려워. 특히 이 증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참거짓 문제나 아니면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유추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능 스타일처럼 우리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 미분적분 파트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분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1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편입은 단순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요하는 시험인 거지 여러분한테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적분은요, 만약에 정의로 푸는 문제다라고 나왔으면요,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면 돼. 왜냐하면 뒤에 쉬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촬영하는 시점이요, 네, 우리 어제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그리고 성대 이런 메인 학교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어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날 광운대를 기점으로 거의 다 끝날 거예요. 나머지 학교는 남은 학교 뭐 찌찌뿌리 학교라는 뭐 서울인다. 한국산업기술대 뭐 이런 학교밖에 없고요. 이미 대부분 학교가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험 문제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오픈한 학교는 건대밖에 없습니다. 건대는 제가 시험지를 받아서 바로 제 풀이를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후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문제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든가 좀, 네, 어려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하대는 이번에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냐?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요, 적어도 5번에서 7번을 돌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5번에서 7번을 돌리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반 같은 경우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반 아닙니까? 그렇죠? 이 편입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고 외워야 될 공식과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은 그건 뭐냐?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은 여러분 닥쳐야지만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올해는 진도를 빨리 끝내서요, 하반기부터는 강제적으로 진도를 다시 한번 돌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달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좀 힘들 거예요. 특히 이 미분적분 파트 공부할 때는요, 조금 힘들 거고요. 우리 진도가 이 미분적분은 이번 달에 미분, 다음 달에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형대수 할 거거든요. 예, 서형대수 할 때 우리 흔히 서형대수 2달 동안 배울 건데 첫 달은 좀 쉬울 건데 두 번째 달은 그때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복습은 금방 걸려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미분적분이 복습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아무튼 요거를 다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할 건데 제가 말했죠.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쉽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배우게 되면요, 아, 편입이 쉽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월달, 2월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1월달인데 이 1월달, 2월달 미분 적분 파트만 잘 버텨주고 잘 견뎌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럼 되게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과를 누려야겠죠. 그럼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습을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반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반기에 점수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책만 열심히 보십시오. 교재만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틀을 외울 겁니다. 이 편입은요, 문제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어느 파트에 나왔던 어느 공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딱딱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편입 시험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수능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데 편입은 그냥 공대생들이 갖춰야 될 계산 능력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게 편입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많이 외운 다음에 그거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많이 풀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도 정의 문제 모르겠습니까? 내가 넘기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요. 그 문제를 풀려고 도전하지 말고 차라리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간 남으면 다시 그 문제에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야지 합격인 거지. 모르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틀을 다 외우게끔 만들 거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아마 학습 자료실이랑요 여러분한테 매주 복습 피드백 자료를 이렇게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줄 거면서 공부를 했는지 아닌지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요 제가 못 가르친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건데요. 대신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라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얘들아.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거면요 제가 알려준다고요. 근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모르는 건요 그거는 여러분 노력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공부해서 못 가는 학교를요 1년 만에 공부해서 좋은 학교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3년 동안 공부하는 그 노력과 1년 동안에 공부해서 한 노력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3년 고생할래 1년 고생하려면 당연히 1년 고생해야겠죠. 그게 더 좋을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니라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돌이켜보면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재밌게 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점수는요 12월 달까지는요 막 급격하게 막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꾸준히 오르든가 이렇게 할 거고 공부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우리가 보통 이게 했을 때 그럼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 할 거고 우리 진도는 아마 6월 달에 끝날 겁니다. 아마 알겠죠? 6월 달에서 7월 달에 끝날 건데 이때부터 한 11월 전까지 강제적으로 앞에 있는 거 복습을 할 거고요. 그럼 이때까지 점수가 안 오르고 나중에 이게 팍 오를 거예요. 언제 오르냐? 이 11월 달, 12월 달에 이때 오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왜 오르냐? 여러분 제가 이때는요 거의 매주 저랑 매일매일 거의 시험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제가 오답을 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그 문제를 틀을 외우게 되고 아 내가 이 부분이 정말로 약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서 다시 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메꿔서 채우는 게 공부고 그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입시입니다. 좋아하는 공부만 해서 하는 거는요 대학원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원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문을 가지고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고 우린 지금 입시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배울 미분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역삼각함수 파트가 이제 오늘 배울 건데 그거를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있어요? 맥클로린 구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극대극소, 최대최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로피탈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로피탈이라는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파트는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극대극소, 최대최소 요 파트. 그래서 요거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나마 또 하나 더 끄집어내라 하면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딱 요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런 공부할 때 눈에 딱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공부법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전략이고요. 그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트를 준비하고요. 알겠습니까? 노트 같은 걸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은요. 무조건 필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는 내용은 필기 안 해도 돼. 근데 모르는 내용이고 긴가민가한 것도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부할 때 내가 이거 몰랐구나 하면서 자주 보면서 익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죠? 예습 절대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봤자 한 2시간 정도 공부한 거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만에 다 끝내버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공부해라라고 알려줄 거고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복습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학 예습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또 복습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 써 있어? 일주일 동안 최소 같은 문제 5번은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5번은 풀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풀 때도 얘들아 한 번에 5번 푸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 풀 때는요 그 문제를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3번 푸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쭉 돌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요. 여러분들 반복 학습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요.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고 저절로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진도가 안 나가고 복습하는 효과가 안 날 텐데 속도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좀만 극복하면요 점수는 확 올라갈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계속 그리고 뭐라 써 있어요 여기? 교재 7번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교재 7번 돌리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가는 이 교재는요. 이 교재만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풀어도요. 시험장 가서 최소 70에서 80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최소 70점, 80점 있잖아. 그 점수면은 합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데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요. 그 교재만 틀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편입이 되게 쉬워. 정말 쉬운데 네,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죠? 지금 마음가짐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겠지? 근데 조만간 한 2주일 지나잖아. 2주일, 3주일 지나면 여러분들 지금 처음 왔을 때는 다들 막 책 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막 단어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한 2주, 3주 지나면은 웹툰 보고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잠자고 이럽니다, 여러분. 예, 안 그럴 것 같죠? 네,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 알겠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남는 시간 짬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요. 자, 그리고 상반기는 뭐라 했어요? 문제 유형과 공식 암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야지만이 하반기 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점수 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보고 우리가 공식과 유형을 암기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문제 뭐라 써야 되나? 반드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강 들은 학생들은요. 저도 오늘 제가 여기 1시간 전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따로 뭐 시간 안 잡아도 되는 거니까 저 보이는 순간 그냥 오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고 밴드에다가 저 언제 질문하러 가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언제 오라고 또 답도 해줄게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마찬가지고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인강 듣는 학생들은 게시판에 그 Q&A 거기에 남겨놓으면요. 제가 거의 바로바로 하거든요. 늦어도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남겨주면은 제가 답변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은 지금 이 교재는 아직 개정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정판은 3월달에 나올 건데 지금 이 교재는 뒤에 답이 없을 거예요. 답은 제 홈페이지에 학습자료실에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풀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안 넣냐? 네. 질문하라고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근데 풀이를 안 넣어주니까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풀이는 제가 나중에 또 차차 올려줄게요. 알겠습니까? 예, 그건 걱정하지 말고요. 됐죠? 자, 이렇게만 공부하면요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개강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의지가요, 네, 1월달 동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꺾이지 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되게 힘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얘들아. 포기하는 순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포기하고 나서 넘기면요, 그게 해결되면 좋은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피할 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OT 이걸로 마치고요. 수업 나가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